1. 오래된 구축은 사는 경우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축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강국입니다. 이제 삶의 질을 따질 때가 올 정도로 부자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을 마치 자동차를 고르듯이 신차를 선호하고 구형차는 빠른 속도로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파는 것처럼 이젠 주택을 그런 식으로 사고 팔 것입니다. 요즘같이 초저금리 시대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겠죠. 그런데 이런 추세에 오래된 구축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 등으로 산다면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올라도 찔끔찔끔 오르고 오히려 치솟는 물가마저 따라가지 못할 경우도 생기게 되죠. 요즘엔 같은 동아파트일지라도 저층보다 고층의 프리미엄이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유는 전망에 있느냐 없느냐 조망권을 따지는 것인데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환하게 전망이 비치는 집이 선호된다는 것입니다. 저층은 아무래도 앞뒤가 막혀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듯 사람들은 돈을 더 주더라도 단순히 들어가 사는 집보다는 내가 힐링할 수 있는 집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축을 선호하고 조망권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 만한 집이 부족한 것입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가 넓고 허름한 집에서는 살기 싫으니까 더 나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는 신축에 투자하여 최신 트렌드에 발맞추어 가신다면 투자 성공의 길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2. 주변에 공원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택 매수. 삶의 질, 요즘 주택을 구입하는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 또 주택의 가격보다는 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역의 주택을 고르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실제 주거지 선택 조건에서 돈을 따지는 사람은 100명 중 5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랍죠? 돈보다는 내가 들어가서 행복할 집, 그런 집을 찾는 거죠. 주변에 공원이 있어 산책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또 주거지 부근에 생활 편의 시설이 많아 쉽게 이용 가능하고 집에서 슬리퍼 신고 나와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중심상권 근접 지역이 단연 선호됩니다. 이미 대가족 제도는 없어진 지 오래니 평수가 큰 집보다는 평수는 작더라도 생활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이 선호되는 거죠. 사람들은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다리 아프고 이것저것 머리를 쓰다 보면 골치도 아프고 시간 내기도 부족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귀찮은 생각에 깊은 생각 없이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집이 오르지도 않고 성급하게 집을 산 것을 후회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집을 옮길 때도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재테크에 대한 의지력이 부족한 경우이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없으니 아무리 집을 보러 돌아다녀도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잘 모르겠고 심신이 피곤해지면 귀찮아져서 그냥 집을 대충 사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남다른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열심히 공부해랑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부동산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투자에 성공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가지고 집을 사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3. 나 홀로 뚝 떨어진 주택을 매수하지 마라. 내가 은퇴자가 아니라면 나 홀로 뚝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 인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은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는 첫째가 입지, 두 번째도 입지입니다. 꼭 역세권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역세권이라면 지하철역이 5분 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요즘 집을 고르는 1순위는 교통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집을 고를 때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직주 근접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아파트를 고르기는 쉽지 않고 최소한 역세권 아파트라도 구입해 놓으시면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을 리딩하는 단지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아직까지는 입지를 따라올 이슈는 없습니다. 입지가 깡패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입지가 갑입니다.
돈이 없어서 외진 곳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역세권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사시려면 꼭 역세권을 선택하시고 추후 역세권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투자는 반은 성공한 거죠. 역세권에는 대부분의 지역 인프라가 모여있는 경우가 많고 생활이 편하죠. 4. 가격이 싼 주택을 사지 마라. 아니면 가격이 싼 주택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집을 쉽게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계속 싼 가격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르지 않는 집은 10년, 20년이 가도 오르지 않거나 덜 오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한 개발이 수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그렇죠. 차라리 가격이 싼 아파트를 사시려면 30년 이상 된 층수 낮은 아파트를 사시면 나중에 재건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가격이 싼 주택은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싼 주택은 그만큼 가격이 오르지 놀랐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파는 사람이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히 싸게 파는 경우라면 매수해도 되겠지만 투자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는가, 난 비싼 집이 싫어, 난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어, 난 돈 쓰는 게 싫어 등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주택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내가 살면서 시세 차익까지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이나 신념보다는 공통의 사람이 선호하는 주택에 투자를 해야만 투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처가집처럼 수수한 집이 좋다는 그런 예장수는 마음속에만 두시고 투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 살고 싶은 곳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5. 나 홀로 아파트는 절대 사지 마라. 나 홀로 건물 한 동만 덩그랗게 있는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어 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많고 가격도 거의 오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더비를 수리하려고 해도 세대수가 적으니 거주민 1인당 수리비로 부담하는 비용이 커서 바로바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면 아파트 노후도는 더 심하게 되겠지요.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나 홀로 아파트는 지분이 작고 용적률이 높이 재건축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에는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가장 좋습니다. 산과 근접해 있는 아파트는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독이나 빌라는 층수가 높지 않아 별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건데 유명한 산과 근접해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층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층수를 높이면 유명한 산의 풍광을 가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도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집들은 신축에서부터 사셔서 10년을 거주했다면 과감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 유명한 산 밑에 지어진 아파트만 보면 제가 직접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닌데 걱정을 합니다. 저 아파트가 아직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지만 나중에 낡고 낡아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낡았을 때는 어쩌나. 재건축을 해야 한다면 층수를 높여서 건축을 해야 타산이 맞는 것인데 고도 제한이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제 집도 아닌데 걱정을 하네요.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요.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등 유명산 바로 근접해 있는 아파트는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7. 답답해 보이는 아파트는 피해라.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앞뒤가 덜 막히고 시원시원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물이 훤하다는 말 있죠?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위용을 자랑하지 못하고 다른 건물에 치여서 안으로 쑥 들어가 있다면 이 아파트는 그 지역의 대장 노릇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있는 아파트, 인물이 훤한 아파트가 좋습니다. 인물의 훤한 아파트는 주변에 녹지 공간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멀리에서도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앞뒤가 꽉 막힌 아파트를 보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왠지 생활이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장 아파트를 돌아보면 역세권이면서도 비교적 조용하고 주변에 녹지 공간이 충분하고 인프라도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왠지 각박하지 않고 여유로워 보여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에도 아파트가 들어설 곳의 입지를 꼼꼼히 따져서 대장 아파트가 될 만한 분양 단지를 찾아 청약하신다면 살기도 편하고 많은 시세 차이까지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8. 대형 일군 브랜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사라.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군소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보다는 다소 비쌉니다. 그래서 절약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싸게 분양하는 군소 건설사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의 아파트라도 유명 건설사가 진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1억 이상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더 받으니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형 건설사는 자신들의 이름값이 있으니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은 메이커를 선호하게 됩니다. 대형 건설사는 시공 능력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면서도 혹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짓는 곳은 입지가 뛰어난 곳이 많은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아파트는 대형 일군 푸펜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집중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9. GTX 역세권 아파트를 노려라. GTX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GTX역을 코앞에 둔 원시티 84 타입 아파트가 15억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면 서울의 그럴싸한 아파트 한 채를 충분히 살 금액입니다. 원시티는 2년여 만에 분양가의 3배가 뛴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제가 분석하기는 GTX는 거리에 비례해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일반적인 개념을 깰 것이기 때문입니다. GTX 역세권이라면 킨텍스에서 강남 삼성동까지 17분이면 가니까요. 강남하고 많이 떨어진 지역이지만 그걸 극복하고 강남에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GTX 역세권 주거지입니다. 꼭 GTX 역세권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을 넣으실 때에도 경쟁이 심해서 당첨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덜한 GTX 역세권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시세는 2배 이상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잘하시려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를 사면 안 되는데 자신의 의견대로 절대 오를 것 같지 않은 집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을 사고 난 후 남의 집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내 집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을 경우가 많죠. 집에 잘 투자하려면 10명 중 9명 이상은 인정하는 곳, 좋다고 하는 곳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공통된 생각, 누구나 저 집에 투자하면 돈을 벌 거야 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아서 자신만의 투자 비법대로 해도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사람은 상위 1%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동산 카페나 모임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최적의 투자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주택을 고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요즘엔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많은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이 아마즈 투자법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